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반도.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코리아 연구원에서 연속으로 지금 대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후원에 힘입어서 대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오늘은 네 분이 각자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토론도 조금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일국민협약이나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그리고 종단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동안의 상당한 성과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범사련, 실제로 이제 보수 단체를 대표해서 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범사련 박경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는 흥사단 이갑준 정책기획국장님,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최경환 교수님,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자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박경석 박사님부터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보수 쪽 시민사회단체인 범사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최경환입니다. 과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지냈고요. 또 종교와 통일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갑준입니다. 저는 평생 통일이 하나의 꿈이라서 북한학을 좀 전공했고요. 지금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창립한 흥사단에서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세 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각자 발표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박사님 하시고, 최경환 교수님, 그리고 이갑준 박사님, 그리고 저도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박사님께서 아마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들도 한번 되짚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적 대화 경과 및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그 해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관점을 갖고 진행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 대화의 경과와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권이 바뀌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무척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의 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 있는 많은 기관들,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어쨌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하는 틀을 어쨌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원을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무척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진행됐던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제 그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는 있겠지만 통일국민 협약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서울대학교 최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아마 소개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대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그레인이 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하셨고요. 공학자이십니다, 그렇죠? 네, 공학자라는 용어가 맞는지 공학자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공학자신데 통일 문제, 그러니까 저도 편견이 있는 거죠. 공학자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제 스스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질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최경환 교수님의 발표가 무척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경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경환입니다. 앞서서 박경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통일비전 시민회의와 그 안에서 만든 통일에 대한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옆을 보니 아무도 통일이라는 개념, 행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표나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아주 온전한 대중의 관심을 통일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의 뜨거운 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2022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통일 대국 정책 분야에서 최초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 둘째는 성별, 연령, 지역, 이념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초정파적인 사회적 협약안을 도출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회적 대화를 이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공학자답게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구글에 어쨌든 그 검색 창에 나오는 게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욕망의 반영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말도 그렇게 확 와닿는데 관심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현저히 낮아졌고 서울대 그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이제 그 청년들 의식조사에서 이제 통일의식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길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관심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하지만 평화에 대한 염원은 사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간에 걸어왔던 걸음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아주 공격적인 정규과정에 이제 통일교육안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다른 측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걸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경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또 한 축입니다. 중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흥사단, 또 흥사단 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흥사단 정책기획국장이신 이갑준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갑준입니다. 이 세 번째 발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앞에 분들이 전문 지식 다 또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분이 또 평가와 소감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발표한 거를 팍팍 줄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사회적 대화가 왜 그러면 지속성으로 더 필요한지 그리고 좀 제가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에서 겪은 거 우리가 반성하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하나의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 광복 세대부터 밀레니엄 세대까지 이 시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통일 정책과 앞으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갈수록 발표하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또 담을 수 있을지, 또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사회적 대화도 그렇고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상징화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어쨌든 그려서 그게 이제 전체로 좀 펄럭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이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고 이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아마 깃발로 펄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마 우리 이갑준 박사님은 행사장 오시기 전에 그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오래 하셔서 또 통일교육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완성되기보다는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는 가는 길 자체가 가는 길 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평화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이런 일련의 다양한 노력들이 그런 그 성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대가 담겨 있는 평화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아마 그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1, 2분 정도 나중에 마무리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운동 측면에서 본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이고요. 세 분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건너뛰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분자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분자들이 네트워킹을 하면 세포가 되는데 세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긴 하지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의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주느냐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집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더라. 이 사회학 용어는 창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회적 대화 과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화 관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쪽에 집단적인 지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렇게 뭐 저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긴 하겠지만 개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집단은 전혀 다른 형태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자생존은 교과서에서 많이 아마 들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 내용은 그런 거죠. 자연계에서 힘이 세야 된다. 그리고 상대림이 있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되는 게 좋겠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통합.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한반도 전체의 남남 갈등에 대한 문제도 이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 안에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결국엔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합치는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 통일. 뭐 통일도 좋긴 하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소통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함께 만드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의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히 이제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1, 2분 정도씩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제안도 좋고요.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는데 순서를 우리 이렇게 저렇게 돌아올까요? 저부터? 이갑준 박사님부터 해서 최경환 교수님, 박경석 박사님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첫 번째가 예상치 못하셨죠? 또 첫 번째가 좋지.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 대화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한 10년, 15년 동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으로 이 지금의 2030, 10대부터 2030 세대들이 본격적인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를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교류하거나 하면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와 어떤 간접 자본시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저희 세대까지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대화에 2030 세대들이 좀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기에도 역시 특히 2030 세대 10대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평화와 통일은 10대와 20대, 30대들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20대 특히 대학생들 안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통일을 준비하는 뭐 여대생들의 모임, 뭐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뭐 통일비, 뭐 많아요. 그런 어떤 통일과 관련된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경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윤창원 교수님 읽어주신 문장에서 개인 기준에서 통일 문제가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오늘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전개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 바로 옆에 있는 통일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경석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평화점 통일 사회적 비전, 통일점 평화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입니다. 그래서 평화점 통일이라고 저희가 점을 붙여놨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에 대치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평화를 비전으로 놓을 건지 통일을 비전으로 놓을 건지에 대해서 아직 진보와 보수 간에 굉장한 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 의식 간격을 줄여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이런 기회에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 우리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까 윤창원 교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아까 사회적 균열의 핵심이 남북 문제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 30대는 대단히 유연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해봐도 20, 30대의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해봐도 어떤 확증 편향 같은 어떤 한쪽으로 쏠림 같은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기성세대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단한 어떤 자기 생각들을 고집하고 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해보면 설문조사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입장을 상대의 입장에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거를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어떤 시대적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경청의 기회와 그동안의 남의 이야기로서 남의 목소리로서 들려지던 거에 자기를 맞추던 그런 확정 평향의 어떤 흐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해봄으로써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네, 내가 무엇을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플랫폼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이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교육 현장에서도 중고등학생들 교육 현장에서도 사회적 대화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해를 깊이해 나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평화점 통일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확 와닿네요. 현재 우리가 달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길지 않은 시간에 그동안 이뤄왔던 성과를 이렇게 이 시간에 다 되짚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논의의 내용들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난 5년간 진행되어 왔던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 협약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코리아 연구원은 이후에도 또 네 차례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글로벌 패권 경쟁 한반도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대화의 자리인지 아니면 토론의 자리인지 또는 이제 이런 협의를 하고 또 의견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후에 또 다른 또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방안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